건물주가 좋은 점이 좀 있을까요? 가오지. 아, 가오. 주변에서 좀 인정을 해줍니까? 그냥 빗자루질만 해도 멋있게 봐. 아, 젊은 사장이 저러니까 성공했지. 그때 좀 약간 어깨 뿜뿜 하시겠네요. 그게 다야. 인생은 존중받으려고 하거든. 네. 그게 다지 뭐. 사실 안 좋은 점 별로 없어. 이게 자기 자본이 좀 많이 들어가고 갖고 있으면 안 좋은 건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성격이 네. 또 이렇게 약간 뭐랄까 느슨하다나 뭐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안 맞는 거지. 그 외에는 뭐 건물주가 그렇게 문제 있나? 어떤 성향이신데요? 나는 자유로운. 나는 그냥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그냥 모터사이클 타고 돌아다니고 그냥 그런 좀 성격이거든. 그러니까 좀 이게 안 맞더라고. 그럼 평상시에도 좀 많이 돌아다니세요? 그러니까는 인천에 집 지었다 또 용인에다 집 지었다가 집을 나가면 돌아오기가 싫어. 왜 돌아가야 되지? 거기 적당한 곳에 또 텐트 치고 살면 되지. 가정이 있으시니까. 이혼당할 만해. 최대한 나의 이제 성질대로 살고 있잖아. 지금은 그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으시겠네요. 멋있죠? 아, 투자할 때 투자하고. 너무 멋있지? 유튜브 찍을 때 찍고. 이제 뭔가 보여, 이제. 뭔가 보여. 책 쓸 거 있으면 또 쓰고. 일기를 매일 쓰잖아요. 네. 지금 15년 차인가? 저를 바꾼 것은 사실은 일기예요. 20살 때 공장 노동자를 하는데 종업원이 한 600명 되니까 그리고 공장이 커요. 이렇게 몇만 평 돼. 네. 그러니까 식당까지 가려면 막 뛰어가야 돼. 뛰어가서 이제 밥을 먹고 돌아오면 이게 공장 노동자들이 피곤하니까 공장 바닥에 박스를 깔고 낮에 잠시 자요. 그렇죠. 그 점심시간에. 그걸 이쪽에 25명, 이쪽에 25명 작업복 입고 반드시 누워있는데 20살에 내가 딱 봤어요. 나는 저기다가 나를 못 눕히겠더라고요. 그리고 저 나이 될 때까지 저기에 눕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20살에 내가.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어.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게 이제 모터사이클에 부품이 납품되면은 금속끼리 흠집이 나지 말라고 철진한 신문으로 이렇게 싸잖아요. 네. 그걸 이렇게 어디 보게 돼요. 점심시간에. 남들은 자고 있으니까 나는 자기 싫으니까 이렇게 뭔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봤는데 일기를 10년 쓰면 훌륭해진다든가 아니면 뭐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일기를 10년 쓰라든가 뭐 아무튼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었어. 그래서 뭐 일기를 10년 쓰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 뭐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더라고. 네. 그래서 그냥 그 다음날로 문방 와서 일기장을 3권을 사죠. 바로.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써요. 근데 그때 노동자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냐면은 6시 반쯤 일어나서 통근버스를 타고 공장에 가서 아침부터 밥을 줘요, 거기는. 잔업까지 하면 9시에 끝나. 그러면 이제 마산 가는 통근버스를 타고 도착하면 9시 반. 마산에서 체육관에서 내가 그때 막 우리 성룡 막 이런 거 막 무술 좋아할 때니까 성룡. 중국 무술 너무 배우고 싶은 거야. 성룡. 근데 우리 아버지 기한 씨한테는 그 돈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돈 벌어서 제일 먼저 한 짓이 체육관에 등록하는 일이었거든. 그러면 이제 11시 반까지 운동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진해 가는 막차를 타고 기숙사로 돌아오고 이런 시간인데도 일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도 안 빼먹고 쓰는 거예요. 일기를 그래갖고 한 3, 4년 쓰니까 당연히 생각이 깊어지면서 그냥 뭐 이렇게 노동조합 소식지를 노보라고 하는데 회사는 사보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에다 뭐 글도 몇 개 올리고 하니까 또 내가 글빨이 있잖아. 그럼 뭐 글도 몇 번 실어주다가 이제 홍보 부원 됐다. 그래서 꼬이는 거야, 인생이. 그래갖고 이제 국가보안법 딱 수배되고 압수수색이 되니까 일기장이 6년치가 쫙 나왔는데 뭐 거기에 잡아다가 줘서 꾸밀 것도 없어. 다 써져 있으니까 오늘 누구 만났고 경남대학교 집회 가서 뭐 노태우 정권 타도를 했고 또 뭐 서울도 자주 와. 연세대 뭐 서울대 내가 안 가본 데가 없어, 대학을. 그래갖고 막 하고 전국 노동자 대회에 가갖고 뭐 했고 뭐 딱 2년 만에 재펴놓으니까 딱 이미 조서가 꾸며져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일기는 그대로 안 썼다가 41살이 되더네. 2007년인가? 그때 은근히 내 인생이 소설 같은 거예요. 이게 작복이 심하다니까. 소설 같아요, 제가 봐도. 은근히 소설 같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가만있어 내 일기를 나중에 팔아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빼먹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극한직업 건물주라든가 꼬마 빌딩이 소설 형식의 일기 같잖아요. 근데 일기 자체야. 그냥 일기 자체예요. 그리고 나를 그냥 3인칭으로 마이크라고 써. 그거 그냥 갖다 출판사에 주면 책이야. 보통 그런 공장에 있다라든지 이제 좀 생활이 안정이 되면 이게 루틴한 일상이 조금 반복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치. 그럼 그 일기 쓸 거리가 좀 있습니까? 그럴 것 같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 블로그도 처음에 하면은 뭐 그게 콘텐츠가 없어서 고민하잖아요. 네.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똑같은 일을 쓰지만 점점점 관찰력이 깊어지고 넓어져. 지금은 몇 시간을 써야 되냐면 재수 없으면 4시간을 쓴 적도 있어요, 일기를. 자, 아침에 무조건 일어나면 커피 한 잔 끓여서 들고 서재로 간단 말입니다. 컴퓨터를 켜요. 그럼 어제 이야기를 하잖아. 어제 상암동에 뭐 미디어 센터 가서 후랭이 TV에 출연했다.
그리고 보통 사람 출연해서 커피 먹고 촬영하고 재밌었다 끝. 의식 흐름대로 이어지는 거지. 나는 왜 여기에 오게 됐을까? 그 사람도 어떻게 이 영상을 보게 됐고 우리는 그러면 뭐 빅벤의 시계탑과 시계탑 종지기와 시계포 주인처럼 모르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쭉 써가는 거죠. 써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비즈니스에서는 어제 그 사람한테 이 얘기를 이렇게 전달이 됐을까? 그때 전화를 하는 거. 뭐뭐했다가 아침 10시쯤 되면 전화를 하는 거죠. 이걸 너무 많이 경험해 봤어. 그러니까 일기 쓰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야. 이건 비즈니스에도 무조건 도움이 되는 거야. 어제는 그냥 어떤 그 분위기나 그런 거에 스쳐 지나갔다가 다시 복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놓쳤던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나는 나를 지금도 이렇게 좀 세우는 것은 일기다. 그리고 일기를 그렇게 쓰다 보면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계속 창작을 할 수 없잖아. 그러면 아예 그냥 진실되게 살자. 이렇게 되더라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습관과 꾸준함에 그렇죠. 괜히 뭐 대단한 의식을 하는 것처럼 그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방배동에도 집이 있잖아요. 방배동 앞에 잤다가도 눈 뜨면 한 3시, 4시면 서재로 용인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야. 그걸 미루기가 싫은 거야. 이틀쯤 미루면 입안에 가시가 돋치는 거지. 이미 루틴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 이게 나를 잘 되게 할지를 아니까. 결과물이 나왔잖아. 이걸 포기하면 나는 안 될 걸 아니까. 실제로 또 결과물이나 퍼포먼스가 나왔고. 그럼요. 앞으로 더 대단할 건데. 개인 박물관에 막 김 선생의 일기가 막 쫙 있고 막. 지금은 이제 3권밖에 책이 안 나왔지만 전집이 돼가지고 막 컬렉션이 되는 거지. 이제 세트로 사야 되네 나중에. 그렇지. 전집 위인전. 그거 빠지면 막 짜증 나는 거야. 중고책값이 막 팡팡 뛰고 막. 그래서 그렇게 글을 열심히 쓰시는군요. 그거 나를 세운다니까 당당하게. 그러니까 전에는 약간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약간 나중에 끝나고 나서 오픈하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냥 진행하는 것도 오픈하는 이유가 그래 방해하려면 방해해라. 그조차 스토리다. 지금은 그런 마음이야. 그러니까 뭐 어떤 역경이 생겼어. 즐겨 이제. 이것도 주인공이 또 어떻게 기발한 방법으로 지금 헤쳐나갈 건지. 우리 이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다주택자분들. 맞아요. 예.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이 이제 네. 제일 많으시거든요. 이런 책은 좀 꼭 봤으면 좋겠다 하는 추천해주고 싶은 책 같은 게 있으실까요? 여기는 진짜 그렇더라. 진짜 투자하는 사람들만 네. 출연시키더라고. 네. 진짜 추천한 책 내가 몇 개 해줘야 되는데 알 거야 아마. 트럼프의 자서전 아트 오브 딜. 거래의 기술. 거래의 기술. 그다음에 돈키호테. 돈키호테가 뭐 이렇게 뭐 미치광이 영감이 한 그런 게 아니야. 두꺼운 걸 읽어보면 정석으로. 네, 정석으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뭐냐 어른들을 위한 동화야. 자기만의 세계에서 불굴의 의지로 가는 거야. 모든 것 도전하고 투자자는 자기의 세계가 다 있다고. 여러분도 다 있을 거야. 아파트라든가 뭐라든가.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데 모든 문제가 있지. 그럼에도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가려는 마음이 우리에겐 필요하다고. 난 돈키호테를 읽고 나서 망한다는 거에서 두려움이 없어졌어. 망하는 게 제일 두렵잖아, 사실 투자자들에게. 네. 근데 그런 것도 의미가 없더라. 투자 시장에서 이렇게 탈락되는 거. 그거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그것도 한때더라, 그러니까. 질 수도 있는 거지. 슬프잖아요, 그러면. 그럼 경험을 파면 되잖아. 리먼 브라더스 정통으로 맞으면 막 아프고. 그거 어때? 그것도 운명이지. 재물운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사고한다, 뭐 계획한다 하지만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운의 영역 같아.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이라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조심하고 나쁜 인자들은 배척을 하고 나쁜 조건들을 배척을 해도 안 될 건 안 된다. 그게 이제 리먼 브러더스 같은 거잖아. 네. 그때 무너진 시장 참여자들이 뭐 잘못했어? 똑같은 거지. 그러면 언제냐? 이게 타이밍이 있잖아요. 타이밍이. 우리가 그때 경매할 때는 9시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 인천의 다세대 빌라가 낙찰률이 50%도 안 된다고. 그럼 언제야? 그게 부동산 할 때잖아. 우리는 아무 때나 지금 하고 있다고. 쉴 때와 들어갈 때를 알아야 되는 거지. 쉴 때와 들어갈 때. 지금 미국 시장에 들어갈 때잖아. 곱하기 3? 3배. 티켓. 800억. 800억 내가 벌어올게. 그전엔 몰랐다니까. 우리가 역사를 밀고 간다고 생각했다고. 파도조차도 밀고 간다고 생각했다고. 젊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 내가 내 그림을 만든다. 그렇지. 내가 더 많이 낙찰을 받고 하면은 수익률이 높고 그럴 줄 알았다는 거지.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 흐름의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사냥을 하잖아요. 사냥을 하면은 옆탄이 총알이잖아. 적게 갖고 가면 엄청 불안한 거야. 많이 갖고 가면 또 많이 잡을 것 같지. 난사를 해가지고 또 못 잡아, 어차피. 똑같구나, 둘이. 똑같아. 그래서 하나하나 다박다박 잡아야지. 뭘 잡으시는 거예요? 꽁 잡죠. 고라니 잡고.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걸 쏴서 잡는. 내가 좀 잘 쏴. 야. 가죽 100개 봤어? 그 동물이요? 응. 아니요. 그래. 그런 사람이야. 뭐 잡는 거 그래 좋아하잖아. 줄 사람도 없고. 네. 근데 이제
왜 사냥을 가냐면 이제 나는 일단 총은 좋아해. 총이 굉장히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것 같아. 아, 그렇습니까? 직선, 예, 총열의 직선과 개머리판의 곡선이 난 아름다워. 그리고 화약 냄새가 좋아. 그래서 가 사실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니까 수련 면허를 따고 총기 소지 허가를 받아서 사냥하는 거니까. 그러면 겨울에 가면 뭐가 좋냐? 막 영하 7도, 9도 막 그런 데서 혹한기 훈련도 아닌데 다녀. 아, 추운데. 어. 산속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애들 저벅저벅 나 혼자 걷잖아. 네. 사실 총이 없으면 무서울 거야. 총이 있잖아. 세상 두려울 게 없어. 그 가면은 이제 1년 동안 지나온 것들이 또 떠올라. 산속에 생각하는 거야. 걷는 게 가장 깊은 사색이라고 하잖아. 네.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잡는 건 그게 중요하지 않아. 맥락이 바뀌는 게 사냥은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자체가 이제 신청을 해야 돼. 이번에 뭐 옥천군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럼 나는 옥천은 연고도 없어. 펜팔한 여자도 없는 데야. 네. 근데 옥천으로 가는 거죠. 네. 옥천에 가서 여관전도 잡고 뭐 모르는 식당 가서 밥을 먹고 완전히 맥락이 바뀌잖아. 그러면서 그 옥천군의 시골집들 보면서 거기도 내 또래 사람이 살고 있고 엄청나게 깨닫는 게 많은 거지. 그러면서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나는 또 무엇을 하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그 추운 데서 갔다 오면은 이제 딱 서초동 들어오잖아. 이렇게 도시 냄새가 타이어 냄새, 매연 냄새, 돈 냄새 같아. 산속에서 막 있다가 오면 딱 서초동 오면 에너지가 막 자본주의 냄새. 이 맛이야. 올해 사냥은 여기서 하자 막 이런 거죠. 그 기분 때문에 하는 거지. 안 해본 사람들 맨날 방구석에 있는 사람들 이해를 못해. 아, 저 같은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이해 못해. 근데 전혀 다른 세계에 다른 사고를 갖게 돼. 도구가 다르면 생각이 다르잖아. 아, 그래서 투자의 고수들이 경험을 많이 해보라고. 그럼요. 그래서 여행을 추천하고 응. 맛집 가는 걸 추천하고 응.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런데 나는 먹는 건 잘 모르니까 네. 사냥, 뭐 요트 이런 거래. 왜 그러냐? 어울리질 못해 난 사람들하고. 왜? 엄청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럴까 했지. 안 그래. 왜 그냥 골프를 가려면 딱 4명이 해야 되잖아. 그렇죠. 시간 맞춰야 되잖아. 네. 그 시간에 쳐야 돼. 한 번 쳐봤거든. 캐디는 갈아가고 막 골프장을 다 사고 싶어. 짜증나는 거야 뭐. 아, 순서가 있으니까 뒤에 뒤에는 공 맞을 것 같고. 뒤에 오니까. 그리고 또 공을 쳐놓고 또 주스로 가네. 우리 시골 애들은 그냥 오면 안 돼. 뭐 이렇게 갔으면 꽁이라도 잡아야지. 그래서 내가 골프장 사기 전에 안 한다고. 요트는 언제 타세요? 여토는 이제 2014년도까지 탔지. 그리고 이제 또 사야지. 한강에서. 한강에 모터보트를 내가 또 딱 탔지. 멋지게 놀았다니까. 이 넓은 한강을 왜 사람들이 안 하는지 몰라. 40억 아파트 살다가 죽을 거야. 그거 팔고 20억짜리 살고 20억으로는 2억으로 요트 사고 18억은 평생 먹고 써도 되잖아. 나는 그런 일을 좀 해주고 싶어. 우리는 압구정 현대로 이렇게. 그거 갖고 영끌이 갖고 40억짜리 사갖고 그래 봐야 뭐 동네 맛집 가서 닭다리나 뜯겠지. 우리는 그 모터보트에서 딱 치킨집에 전화하고 배달 딱 시켜갖고 계류장에 배 대고 딱 먹고 이러지. 뚝방에서 한강을 보는 거하고 강 가운데서 밖을 보는 거하고 시선이 달라. 아, 그러겠네요. 그럼. 그러니까 내가 또 한번 할게. 그때 한번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좀 벌어야 되겠지. 바쁘시네요. 많이 벌어야 되고 또 많이 써야 되고. 그렇지. 쓰려고 버는 거지. 멋지게 사십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왜? 한 번뿐이니까. 난 그래서 사실 미안한데 막 이렇게 나도 부동산 스터디에 글도 올리고 하잖아. 네. 근데 물론 맞아. 집이 진짜 소중하고 한 채는 맞지. 근데 그게 마치 인생의 숙제인 양 그래서는 안 돼. 형편에 맞게 집을 좀 마련하고 나머지는 인생을 좀 즐겼으면 좋겠어. 빌라면 어때고 뭐. 좀 썩다리 아파트면 어때? 인생 다 망가져가지고 5, 60대 돼가지고 새 아파트면 뭐 할 건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아, 우리는 아크로 리버파크에도 살아야 되고 건물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막 외제차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다 있으면 더 좋지. 근데 그렇게 안 돼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그럼 더 하고 싶은 게 또 있으세요? 호텔 지금 허가 진행 중이고 네. 호텔 드라이브 무인 호텔이라고 가봤어? 아니요? 이게 딱 요즘은 1층은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2층이 객실인 딸랑 호텔이 2층짜리밖에 없어요. 이렇게 모텔이지. 네, 그게 드라이브인 모텔인데 그걸 이제 내가 코로나 시대라서 그거 하고 그 지하에는 100평짜리 50세 이상만 입장하는 물론 여자는 커트라인이 없어. 50세 이상만 입장하는 디스코 클럽. 아, 디스코 클럽. 라이브 그거 명물로 만들려고 매주 유튜브로 하면 또 전국에서 또 이제 50대 이상의 돈 있잖아. 네. 영감들이 할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호텔도 잘 되겠지. 예약해야 될 거 아니야. 술 먹고 운전할 수 없잖아. 뭐 호텔 숙박도 차고 클럽도 활성화되고. 아,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그것도 도구가 있으니까. 내가 드럼을 치잖아. 네. 그리고 밴드 활동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연장선에 뭔가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사고가 달라져. 근데 실제 50대 이상 갈 데가 없어. 7080도 다 사양산업이잖아. 다 집에 가서 이제 막 밥 세끼 얻어먹으려고 구박 듣고 이렇게 된다고. 그건 아닌 거거든. 근데 이 인생이 앞으로 길다고. 그래서 그런 공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김종훈 교수가 뭐 노인을 위한 그 야한 그 만화 그린다 했잖아요. 난 그렇듯이 나는 영화로 부동산 경매 에로 영화로 50대 이상용이야. 그래서 이제 회사 이름도 몬플릭스. 아직 실효 등록은 안 했어. 몬플릭스 해갖고 주식도 상장하고 안 되면 어때? 우리 배당을 엄청 해줄 건데 잘 되면. 그래서 부동산 경매 에로 영화. 그래서 부동산 경매를 이제 스터디에서 하거나 이게 뭐 인터넷으로 배우는 시대는 지났어. 에로 영화를 보면서 배우자는 거지. 낙찰 받았고 문 열었는데 첫사랑 여자야. 이렇게 살려고 떠났니? 뭐 이러면서 과거 회상하면서 갈대밭으로 가가지고 경매판에서 그런 사건들이 많거든. 할 일이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200년은 살아야 되는데 지금 늙을 시간이 없어. 늙을 시간이 내가 바쁘네요. 엄청 바빠. 남자 나이 50에 이혼하자 운동본부장이잖아. 왜 이혼을 장려하십니까? 50까지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네. 50 이후에는 나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좀 살자. 그런 거지. 근데 와이프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러니까 다 이혼시켜 주는 거지. 아, 서로 이제 각자. 그러죠. 그래갖고 퇴직금 딱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왜 남자가 50에 해야 되냐면 60에 해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자기도 이제 이렇게 생산수단이 없기 때문에 노년이 비참해져. 그래서 50부터는 악착같이 부동산 경매 여러 영화를 보면서 경매 투자를 해서 늙어서 큰 문제를 살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야, 이게. 하나의 문화운동으로 쭉.